자, 봅시다. 자, 이 식은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몇 차식으로 나눈 거지, 얘들아? 3차식. 자, 그럼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임의로 qx 놔두고요. 자,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그러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차? 2차. 그래서 2차식을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둡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나머지를 구하려면 ABC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니까 조건이 3개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3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맞죠? 왜?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의 저 합차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A랑 B랑 C에 대한 식을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X에다가 뭘 대입하고 0 그리고 마일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X에 0 대입할게요. 좌변은 뭐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우변은 0 대입했으니까 싹 사라져주고 0 대입했으니까 C만 남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역시나 qx가 뭔지 몰라도 사라지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c는 마이너스 1이죠.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날리고 하나 날리고 해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 하나 만들어냈고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1 대입하면 역시 이 인수 때문에 사라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날리고 나서 보니까 a 플러스 b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얼마? a가 0이고 b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찾았어요. a가 0이니까 0x제곱 더하기 bx 1x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머지가 x-1이라는 1차식이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게 rx니까 뭘 대입하라? 3을 대입하라 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혹시 뭔지 모르겠지만 qx라 쓸게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검사식 바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혹시 뭔지 모르지만 뭐 q-x를 씁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건 몇 차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다?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나머지 몇 차? 1차.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서 f1과 F3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F1은 1 넣으면 사라지고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쵸? F3도 여기 3 대입하면 사라지고 X에 3 넣었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내야 되겠다. F1이랑 F3이 얼마냐 이 말이죠. 맞지? 그거는 당연히 여기 위에 준 조건들이 괜히 있는 거 아니겠죠? F1과 F3을 위에 걸 통해서 찾을 건데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x-1에 x-2가 되고요. 그쵸?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그럼 f1은 어디? 여기 위에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3은요. 여기 밑에 식에다가 3 대입해서 f3은 여기 x에 3 대입했으니까 3 대입하면 9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F1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맞지? F3은 얼마라고? 9라고 했죠. 됐지? 그래서 연립하니까 빼면은 2A가 10 됐죠? 그래서 A가 5가 되겠고 A가 오면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A, X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58번 바로 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자, 직접적으로 몫이 qx라고 문제에서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7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qx를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qx라는 식에 뭘 대입을 하면 1을 대입하면, 즉 q1이라는 값이 2가 나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q 다시 x를 표시할게요. 여기 qx가 있으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얘들아? 3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가 돼야 되겠다? 2차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2차식을 뭐라고 쓰겠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A랑 B랑 C의 값 3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야? A, B, C 3개니까 수학적인 논리에 의하면 조건이 반드시 3개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3개가 충분히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쵸?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fx라는 식을 얘로 나눴을 때 확인할 때 이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잖아. 무슨 식이죠?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에서 열심히 외웠던 것 중에 하나죠. 맞지? 자, 뭐지 이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직도 못 외우는 사람 없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찾는 건데 이게 fx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지금 fx에 지금 이거 보이죠? 이거 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q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qx라는 식을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2다라는 식이 되죠. 맞지? 자, 그럼 봐봐. fx라는 식을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qx가 뭐라고 적힐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다? 요게 qx고 여기에 뭐를 적어 넣어야 되겠다? x 플러스 7을 넣어야지. 정확한 fx식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이해가 잘 안됩니까?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봐봐.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문제가 fx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했고 나머지가 x 플러스 7이라고 적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qx를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몫을 그냥 q, 여기 몫을 q 다시 x라고 할게요. 되겠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자, 다시 그러면 fx를 이 3차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몇 차? 2차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됐죠? 맞지? 자, 그런데 fx란 식이 뭔지도 모르고 qx란 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주어진 조건만 사용을 하는 거야. 이 관계식들을. 그러면 여기서 fx가 이거 곱하기 qx인데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qx의 뭐를 x-1에 q 다시 x 플러스 1을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qx에다가
이 식을 통째로 넣어버린 거죠. 맞지?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식을 전개를 하면, 분배를 하면 이거랑 이거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 다시 x 나오고 맞죠? 분배를 했을 때 여기 또 뭐가 붙어요? 이게 붙어야 되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가 있다? x 플러스 7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fx를 a로 나눴을 때 몫을 q 다시 x라고 쓸 수 있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에서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7을 해서 9. 이게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식의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 풀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 지겹도록 지겨울 정도는 아닌데 난 좀 지겹겠죠. 자, 이게 지겨울 정도로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했던 경우는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무슨 형태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할 때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예를 들어 2랑 4가 나왔다 칩시다. 그게 뭘 뜻하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a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맞죠? 자, 그럼 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fx라는 식으로 나타냈다 치면 이 fx에 2를 넣어서 4를 넣어서 0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가능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 f2랑 f4가 같은데 그 값이 얼마다? 0이 나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이 2랑 4란 말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잘 봐. 얘가 0이었으면 이게 무슨 뜻 하는 걸까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1 넣었을 때 다 0 나는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근데 3차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쓰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최고차의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타로 상수는 곱해진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f-2, f-1, f1을 했더니 얼마라고? 2래요. 그럼 fx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1 넣으면 다 뭐 나와요? 0 나와요. 근데 2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을 넣어도 2가 나와야 돼. 그럼 fx식은 뭐다? 그렇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어도 얼마야? 2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2 나오고 1 넣어도 2가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fx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들아? fx를 뭘로 나눈?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어요. 자, 뭘 찾아라 말이다. 나머지 정리해서 f 마3을 찾아라 이 말이죠. 되겠지? 자, f 마3 넣으면 마3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플러스 2를 해줘라 이 말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다 곱하니까 얼마? 마8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겠나? 무슨 말인지. 요거 알겠죠? 이거 이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거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걸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따로 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쓴 것 뿐이에요. 오케이? 인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또, 자, fx-3이라는 식이에요. 이제 fx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 하는 방법은 fx-3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qx라 쓰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단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읽기도 전에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 x에다가 뭐랑 뭘 넣어보면 3이랑 마이너스 2 넣으면 식이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f3과 f-2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식이다 이 말이죠. 맞지? 맞아요? 네. 맞다고요? 아니요. 자, 뭐예요? 그렇지. fx가 아니라 fx 빼기 3이잖아. 맞죠? 맞지?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x에 3 넣으면 어떻게? f3이 아니라 f3 빼기 3이 0 된단 말이구나. 맞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f-2 마이너스 3이 0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fx가 아니에요. fx-3이라는 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f3과 f-2가 0이 아니라 3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놓고 뭐를 fx-2를 x제곱 마이너스 5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q-x라 쓸게요. 자, 그럼 몇 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 몇 차? 1차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쓰기 위해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x에 x-5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x랑 뭘 넣어보라? x에 뭐라? 0이랑 5를 대입해봐라 이 말이죠. 자, 대입해봅시다. f. 자, x에 0 넣으면 뭐야? f? 마이너스 2죠. 그게 뭐야? x에 0 넣었으니까 b야. 맞죠? 그치? 근데 앞에서 보니까 f-2가 얼마라고요? 3이래요. b가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x에 5 넣었어. x에 5 넣으면 뭐예요? f? 3이에요. 자, x에 5 넣었으니까 그럼 이거 사라지고 뭐가 되겠다? 5a 플러스 b란 말이야. 근데 b는 3이었으니까 5a 플러스 3이겠죠? 됐지? 자, f3은 근데 뭐라고 했다? f3도 3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니까 a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가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니까 0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나? 그래서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2하니까 3 가능합니다. 그쵸? 제곱차의 개수가 0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자, 유형 13번 볼게요. 자, 조립제법과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유형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난이도 조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지?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자, 볼게요. 조립제법이랑 항등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조립제법 할 줄 알잖아. 그쵸? 자, 조립제법을 항등식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에서 조건을 달아준단 말이야. 맞죠?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이딴 말들을 붙여놓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 167번도 그렇고 168번도 그렇고 169번도 그렇고 싹 다 x에 관계없이 모든 x 아니면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 직접적으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항등식을 풀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예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근데 일반적으로 개수비교법은 식이 간단할 때 전개해서 비교를 하면 되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 보세요. 세제곱, 최소한 세제곱 나오고 뭐 개수도 1도 아니고 세제곱, 제곱, 1차 나오고 다 더 전개해서 푼다, 비교한다? 하려면 하세요. 그러면은 한 10분 걸리겠다. 틀리겠죠. 그렇게 하는 애들 꼭 틀려요. 계산도 틀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겠다. 여기서는 개수비교법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자, 167번을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a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c에
x-2 플러스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걸 만족하는 a, b, c, d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전개를 해서 다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세제곱에 계속 1, 제곱에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단순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식을요. 이 앞에 모두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다 맞죠? 이 앞에 한 3개가 그쵸? x-2로 묶어볼게요. 자, x-2로 묶으면 제일 앞에 왜?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로 묶었어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d 이렇게 식을 약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같은 식이죠? 맞지? 자, 그럼 저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얘랑 같은 식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렇게 된 얘기. 자, 보세요. 자,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A는 이렇게 정리 검산식이잖아. 맞죠? 자, 다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그렇지. x-2로 나눴더니 얘가 뭐가 됐고요? 몫이고 얘가 뭐다? 나머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x-2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뭐죠? 그게 조립제법이라는 거죠. 맞지?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개수가 1, 마1, 마3, 6을 개수를 가져와서 조립제법을 뭘로 쓰겠다? 2로 쓰죠. 자, 그럼 2로 쓰면은 1 곱해서 2 더해서 1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식을요 x-2로 나눴더니 몫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몫의 개수죠. 상수 1차, 2차니까 1x제곱 더하기 1x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이 식이 얘라는 거예요. 그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쵸? 나머지가 그러면 얼마? 4인데 그게 얼마다? d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d를 바로 구했어요. 4라고.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거를요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거를 여기 안에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아까처럼 이 앞에 두 개를 x-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a의 x-2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건 또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식을 자 다시 잘 봐. 이 식을 뭘로 나눴더니 또 x-2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c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근데 이 식이 뭐예요? 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또 x-1로 나눌 거야. 그러면 또 조립제법 쓸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1의 개수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맞죠? 아까 썼던 거. 요거를 다시 뭘로 조립제법을 쓰겠다? 2로 조립제법 쓰겠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x-2로 나눈다. 그러면은 다시 1 조립제법 써서 2, 3, 6,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x-2로 나눌 때 몫이 또 뭐가 되겠다? 1x 플러스 3 있고 나머지가 5니까 c가 얼마겠다? 5라는 거죠. 맞지? 되겠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또 뭘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b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또 뭘로? x-2로 조립제법을 쓰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맞지? 그러면 얘가 또 뭐가 되겠다? b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겠어?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a는 뭐가 되겠다? 얘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x-2로 조립제법을 몇 번 써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써서 맨 끝에 나오는 나머지를 순서대로 제일 끝에가 뭐다? D,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 제일 앞에 몫이 A가 되는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이건 처음 볼 때 이해 안 될 수는 있어도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조립제법을 이렇게 연달아 썼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168번 바로 밑에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죠. 방금 한 거랑. 자, 뭐예요? 이 식을요, 뭘로?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면 나오는 나머지가 얼마다? d가 되고요. 맞죠? 그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c가 되고, 그 다음은 또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b가 되고, 몫이 a가 되는 형태예요. 맞죠? 자, 간단합니다. 어떻게 조립제법을 쓰라는 거죠?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적어놓고 뭘로?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내려와서 시작하면 곱해서 1, 2, 마이, 0, 0, 마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한 번 더 또 뭘로? 마이너스 1로 해요. 마이너스 1, 1, 3, 마 3, 마 3.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해서 마이너스 1, 1, 4. 이렇게 가면 끝에서부터 제일 먼저 여기가 뭐? D, 여기가 C, 여기가 B, 얘가 A다. 이렇게 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식은 죽 먹기인데, 자, 너네가 만약에 학교 쌤을 생각해봐봐.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내면. 맞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잘 안 내긴 해요. 주제가 169번처럼 낼 겁니다. 자,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차이점 좀 크죠, 사실은. 자, 이래놓고 A, B, C,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맞지? 자, 이번에는 이 3차식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각각 나머지 수소를 찾으면 돼요. 맞죠? 자, 하는 거 똑같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 쟤를 개수 2, 마 3, 마 4, 2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맞지? 자, 조립제법 뭘로 씁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지? 0 되는 값이니까. 맞죠? 됐지? 자, 그러면은 쓰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2 내려오고, 자, 곱해서 마 1 더해서 마 4 곱해서 2 마이너스 2 곱해서 1 3. 자, 또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요. 2 내려와서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분의 5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한 번 더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서 2 내려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얘가 D, C, B, A 라고 해서 다 틀리는 문제죠. 여기 쌤 구라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쉽다면서요. 맞아, 쉬운 건 맞는데 이게 뭘 간과한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쓴 조립제법은 굉장히 좋기도 한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조립제법을 쓸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 이거 1차식이잖아. EX 플러스 2가 1차식이잖아. 그냥 뭐가 문제일까? 똑같이 한 거 같은데 위에 두 개랑 똑같은 문제라서?
이 답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ABCD가 틀렸어요. 조리제법이 틀린 건 아니죠. 조리제법은 맞아요. 근데 답이 ABCD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처럼 다르게. 그럼 뭐가 문제일까? 네?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돼? 민기가 뭐가 문제일까? 2분 2x 플러스 1로 안 나와. 그렇지. 조리제법의 약점 중에 하나가 조리제법을 쓰는 여기 숫자는요. 이 식을 반드시 요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즉 1차의 개수가 얼마? 1인 경우에 한해서만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쓴 조리제법은 실제로 2x 플러스 1로 나눈 게 아니라 뭐였다?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식이 변해버렸죠?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써놓은 조리제법은요. 자, 보세요. a가 얼마? 2죠? 맞지? 맞아요. a가 2인데 여기서 2는 실제로 뭐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의 개수가 a인 거야. 맞죠? 그리고 b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6이잖아? 그것도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2분의 1이잖아? 이것도 2x 플러스 1이 아니라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1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고요. 맞죠? d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식을 조리제법을 통해서 구해놓은 형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조리제법에서 쓸 수 있는 문제의 약점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자, 봐봐. 예를 들어 21 나누기 2를 해요. 맞지? 자, 그러면은 몫이 얼마지? 10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되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런데 21 나누기 뭐 예를 들어 8이라고 해봅시다. 나머지는 몫은 얼마고요? 아니다. 조금 더 숫자를 이쁘게 써볼까? 20? 5쯤 된다 해볼게요. 자, 바꿔볼게요. 그럼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 맞죠? 자, 8로 나눠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맞죠? 자, 그럼 식을 똑같은 숫자를 나눈 숫자를 바꿔왔어요. 자, 나눈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4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몫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돼야 되죠. 왜? 그런 게 성립해야 되는 이유가 검사식에서 이게 2 곱하기 11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같을 때니까 이렇게 검사식을 쓰면 나머지가 일정할 때는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4배가 되면 이게 당연히 4분의 1배가 돼야지 균형이 맞을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 때 x-2로 나눈 거랑 2x-4로 나눈 게 둘 다 조리제법 쓸 때는 뭘로 쓰는 거야? 둘 다 2로 쓰잖아요. 맞지? 그런데 조리제법을 써서 얘를 쓰든 결과는 똑같이 적히잖아요. 맞죠? 맞지? 그런데 실제로 얘로 나눈 몫은 여기 적혀 있는 거에 뭘 해야 되는 거였다? 2분의 1배를 했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게 조리제법을 실제로 이로 썼단 말이야. 얘로 썼단 말이니까 실제로 얘로 나눈 것은 나눈 숫자가 2배가 됐으니까 몫은 2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 기억하고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ABCD를 구하긴 했는데 2x 플러스 1에 대한 ABCD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했으면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ABCD를 구한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2x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가면 돼요? 이거는 2x 플러스 1 곱하기 뭘로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되죠. 맞지? 되겠지?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1 맞죠?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이거 대답해는 세제곱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개수가 얼마예요? 여기?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인데 앞에 2 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자, 이거는 그럼 또 뭐예요? 2x 플러스 1의 2분의 1을 제곱을 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의 앞에 뭐가 있겠다? 4분의 1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6 곱할 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와야지 식이 변형이 되고요. 맞지?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뭘로? 2x 플러스 1로 가면 앞에 곱하기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식을 바꿔 써야지 우리가 찾는 진짜 2x 플러스 1에 대한 계수 a, b, c, d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한 방에 가요. 어떻게? 계수가 이거 a, b, c, d에 나왔던 거에서 d는 상관없는데 c는 어떻게? 2분의 1배가 되고요. 맞지? b는 4분의 1배가 되고요. a는 8분의 1배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왜? 2를 세제곱한 것만큼 줄어드니까 8분의 1 만들고 맞지?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보세요. 자, 이거 A, B, C, D를 찾을 문제예요. 오케이? 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6, 4, 마이너스 1, 2를 조리제법을 씁니다. 뭘로? 2분의 1로 써요. 맞죠? 자, 6 내려서 얼마? 3. 맞죠? 7. 내가 봐도 식 드럽게 나온다. 여기 2분의 6이니까 3.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7. 되겠죠? 자, 한 번 더. 뭘로? 2분의 1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3. 맞죠? 자, 그래서 10. 여기가 5. 여기가 8. 됐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내려와서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13. 맞죠? 그래서 A, B, C, D가 6, 13, 8, 2분의 7이 있다? 아니라고요. 맞죠? 자, A는 x-2분의 1의 세제곱의 개수가 6이었으니까 어떻게? 아까 봐봐. 여기서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면서 2를 3번 곱한 걸 나눴잖아. 즉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2분의 1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8분의 1을 곱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2의 세제곱인 8을 역수로 곱해가지고 4분의 1이 적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A는 원래 6이 나왔어야 되는 걸 어떻게? 2의 세제곱인 8분의 1을 곱해서 6의 8분의 1에서 A가 얼마가 나왔겠다? 4분의 3 나오겠다 할 수 있고요. 맞지? 그럼 B가 얼마가 나왔어 원래? 13이 나왔죠? 그런데 2의 제곱이라는 4분의 1 곱해준 4분의 13이 B로 등장을 하면 되고요. C는 8이 나와야 되는데 8에 2분의 1을 곱해서 4로 적으면 되고 D는 그대로 2분의 7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이거 적어놓고 2의 세제곱, 2의 제곱, 2를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한 번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 갖다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 봐봐, 이거는 3의 x 마이너스 3 2분의 1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6x 마이너스 숫자가 너무 커져버렸네. 자, 6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 치자. 그래도 어차피 조리제법 2분의 1로 쓰는 거 맞죠? 맞지? 자, 그럼 봐봐. A가 얼마냐면요. 자, 2분의 1로 조리제법 써서 다 똑같은 건데 지금 얘가 뭐예요 그러면? 6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을 한 거잖아. 맞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6의 세제곱 하면 얼마? 216만큼이 곱해진 거잖아. 그쵸? 맞아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지금 감이 오고 있어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x-2분의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6x-3으로 내가 만들었잖아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 6이 붙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여기를 뭐 해야 돼? 세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216의 x-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a 곱하기 216이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A는 얘를 뭘로 나눈 거다? 216으로 나눈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36분의 1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 B는 원래 뭐가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6의 제곱이 36을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36으로 나눠서 그럼 B는 36분의 13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6으로 나눠주면 C가 8 나와야 되는 건데 6분의 8이 될 거고 D는 그대로 가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개수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걔네들의 세제곱, 제곱, 그 다음에 1제곱만큼의 개수를 나눠주면은 조리제법에서 썼던 숫자들을 변형만 했을 때 답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니 얘들아? 익숙해지면 쉬워요. 뭐든 그렇지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유형 14번. 자, 이번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하는 문제예요. 자,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뭔 개소리야? 1000에 11제곱은 얼마야? 10의 33제곱이야. 하나, 둘, 셋, 넷. 0을 33개 써놓고 나누기 998 할 거야 이거. 계산기 두드려도 2 뜹니다. 맞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맞지? 직접 나눠서 나머지 찾는 문제 아니죠 당연히. 자, 뭐를 쓸 거다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있잖아. 나머지 정리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그치? 자, 볼게요. 그러면 검산식으로 쓰면 1000의 11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998 곱하기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쵸?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1000의 11제곱이고 여기는 998이고요. 맞지? 몫이 큰지 모르고 나누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이 식이 어떠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나머지가 f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r이다 찾는 게 나머지 정리잖아요. 맞죠? 맞지? 즉 나누는 이 식이 1차식일 때, 그쵸? 1차식일 때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식으로 바꿀 거예요.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1차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저 1차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숫자들을 변형을 할 거예요. 자, 1000을 변형하든 998을 변형하든. 자, 뭐를 바꿔볼까? 아니요, 1000을 바꿀게요. 아, 998 해도 돼요. 아, 너네 하자니까. 아니야. 그렇다. 자,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요. 자, 1000을 내 맘대로 x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런데 그럼 998은 뭐가 돼요? x 빼기 2로 바꿀 수 있죠. 지금 식을 바꿔볼게. 뭐라고 할 수 있어? x의 11제곱을 뭘로?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가 뭐겠다? r이겠다. 그럼 나머지 찾아라는 말은 x에 뭐 넣으란 말이에요? 2를 넣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다? 2의 11제곱이다. 되겠습니까? 됐다고? 됐다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숫자예요. 시가 아니야 이거는. 뭐가 문제인데? 2의 11제곱이 얼마예요? 2의 10제곱이 1024야. 2의 10제곱 1024 외워야 되죠? 2의 10제곱 1024. 그럼 2의 11제곱은요? 어이씨 998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왜 더 크냐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뭘 잘못한 거야? 나누기를 덜 했다라는 거죠. 자,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90 나누기 8을 했어. 그러면은, 10, 1을 했다 치자. 몫이 얼만데요? 8이고, 나머지가
이게 정상이야, 맞죠? 그런데 90을요 11로 나누는데 어떤 띠띠란 애가 몫이 6이래. 그럼 나머지가 30? 20. 나머지가 24가 나왔대. 맞아? 아니요. 근데 맞다 우길 수 있어요. 왜? 검산식은 맞거든요. 90은 11 곱하기 6 더하기 24 하면 되니까 맞잖아 그래도. 근데 우리가 배운 숫자에서는 뭐다? 나눈 숫자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되니까 잘못 나눠진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잘못 나눠진 이거를 다시 뭘로 나누면 11로 나눠요. 그러면 11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고 나머지가 2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11 곱하기 6, 11 곱하기 2니까 11 곱하기 8 플러스 2 해가지고 원래 진짜 문제 없는 나눗셈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이걸로 나눴던데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다? 2048이 나왔어요. 998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구해진 거죠? 그러면 2048을 다시 어떻게? 나눠요. 998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되겠습니까? 998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1 거고요. 맞죠? 996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52가 정상인 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171번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자, 바로 볼게요. 97의 7제곱을 뭘로 나눴을 때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당연히 98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나머지 정리를 외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뭘로 바꿔볼까? 뭐를? 97. 97? 97 바꿔봅시다, 그래. 자, 97을 x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식이? x의 7제곱은? 자, 얘는 뭐예요, 98은? 오케이. 그럼 몫을 대충 qx라 씁시다. 나머지를 r이라고. r 구하려고 x에 뭐 넣죠?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러면, 오케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 돼요. 네. 돼? 안 돼요. 나머지에 음수가 어딨어? 나머지인데. 네. 맞죠? 나머지 음수가 어딨어? 이것도 잘못 나누기를 한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봐봐. 사람이 다 똑똑하진 않아요. 맞죠? 자, 얘를요. 5로 나눠요. 자, 정상적으로 풀면 몫이 얼만데요? 4고, 나머지가 4. 이게 정상이죠. 24는 뭐예요? 5 곱하기 5로 나누시면 몫이 4, 나머지가 4. 이게 정상이에요. 맞지? 자, 근데 나누기를 등신같이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몫을 5래요. 아씨, 나 몫이 마이너스 1 나오네. 맞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검산식을 쓰면 맞아요. 이렇게 쓰면 맞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수에 나눌 나눈 숫자보다 나머지가 작은 자연수 또는 0이 나와야 정상이지. 음수가 나오는 거는 몫이 잘못된 거죠. 맞지? 어떻게 몫이 하나 늘어나 버린 거잖아. 맞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4에 몫을 하나 빼주죠. 맞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나머지가 얼마다? 4다라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죠. 한 번 더 나눴으니까 몫이 나머지가 음수가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 뭘로 나눴어요? 98로 나눴어요. 맞죠? 97의 7제곱을 98로 나눴더니 맞죠? 자, 몫이 뭔지 몫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왔대요. 맞지? 왜 나머지가 마이너스 났다? 몫을 한 번 더 나눴으니까 나머지 음수가 돼버린 거죠. 그럼 실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눈 숫자만큼을 어떻게 한 번 더 더해요. 98로 나눠서 98을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 얼마? 97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것도 이해되겠나? 오케이?